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탈북민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또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통일버스 탑승해 주신 분들 이제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특별히 한가위를 맞아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과 북 식구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서 명절 맞이를 한 것 같이 아주 흐뭇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성경 백독학교 학생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네. 자, 그리고 어쩜 그렇게 먹을 복이 있으신지 뭐 좀 쉬시더니 또 명절 맞아서 찾아오셨네요. 한복 곱게 입고. 이지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정말 휴가를 잘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또 추석 연휴인 거예요.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쉼을 허락하시는데 여기에서도 한 분 더 보태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 뭐 전현실 씨 오니까 입이 귀에 걸리시고 미모의 사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네?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건 이제 얘기가 좀 와전된 그러실 거고요.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더 크게 환영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증인은 접니다. 아이 목사님. 예.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저희가 명절 맞이 특집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정말 오늘 교회 형아 같으시네요. 예, 김건능 전도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 목회자 협회의 김성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식구가 오셨는데요. 청소년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재영고등학교 교목이신 주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고민을 편안하게 풀어놓으실지요. 저희 따뜻한 박수로 주인공 맞아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다소곳하게 들어오셨어요. 네. 어쩜 그렇게 한복에 어울리는 조신한 그런 걸음걸이로 등장을 하시는지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정예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탈북한 지는 한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11년 살다가 한국 온 지 지금 한 2년 됐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한복을 입은 아주 고운 정예영 씨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한복 사실 오늘 처음 입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 처음 입어봤어요. 예. 고우시거든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진 않아요? 편한데요? 편하고. 아까 거울 보고 본인이 약간 놀랐다던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네. 한복을 입어보지 못해가지고 한복 입으면 너무 어색할 건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입고 나오면서 거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요. 네. 지금 마음에 쏙 드시나 봐요. 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워낙 정혜영 씨가 몸이 작아요. 예, 많이 몸이 약하고 가냘프고 작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그 안에 그 이렇게 가냘픈 모습이 그냥 옆에서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런 안쓰러움이 있는데 18배 홀로 탈북을 하셨다는 거죠. 네. 예. 참 힘든 상황이었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를 이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네 집에서 살다가 고난의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꽃제비라는 것을 했어요. 북한에서 꽃제비를 한 4년 정도 하다가 어떤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돈 벌 수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서 결국에는 탈북을 한 거죠. 그럼 중국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목숨 걸고 사선 넘는다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탈북 과정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됐죠. 네, 제가 사실 이제 해령이라는 곳으로 제가 왔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오면서 엄청 많은 처소들을 걸쳐야 됐고 또 군대들의 눈도 피해야 되는데 정말 그 군인들이 다 실탄을 가지고 이제
섞어 있거든요. 발각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선을 이제 넘어서 왔죠. 중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냈어요? 중국에서 제가 사실 탈북을 했을 때는 돈 번다고 생각을 하고 탈북을 했지만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려간다는 소리에 이제 거부를 했더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팔려 안 가면 너 같은 거는 내가 얼마든지 죽여서 다시 두만강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정 남성에게 결국에는 팔려갔죠. 팔려가서 그 남성하고 마음에 드는 남편은 아니지만 사는 과정에 네, 지금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 딸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집에서 한 딸이 4살 될 때까지는 함께 살았었어요. 함께 살았는데 사는 과정에 보다시피 이렇게 몸도 약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원래 신체적으로도 좀 약했었는데 중국에 와서 또 이제 애를 낳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결핵을 앓게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혈로 그나마 좀 약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실 그 약은 살 수는 있었는데 남편 자체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병에 걸렸지만 나에게 치료를 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돈을 벌어서 나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일단은 집을 나오셨군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네, 애를 그냥 버려두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결국에는 한 1년도 안 됐어요. 한 10개월 만에 제가 체포돼서 이제 북송 당했었죠. 다시 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 계셨다 그러면 재탈북을 했다는 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재탈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제가 북송돼서 갈 때는 가서 감옥 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워하던 땅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도 설레고 야, 이렇게 북한에 그래도 가보는구나, 죽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잡혀서 나갔는데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고 심지어 임신 3개월 한 여자가 결국에는 군인 3명에게 이제 발에 채워서 출혈해서 죽어나가는 사람까지 봤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안 되겠다. 예, 중국에 나를 기다리는 딸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내가 딸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꼭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결국은 나오자마자 제가 기회를 봐서 재탈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목숨을 걸고 네. 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네. 아니 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삶으로 살아낸 게 우리 예영 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딸을 만나셨죠. 그래서 네.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어요. 들어가서 딸을 만나고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굳혔죠. 단호하게 그냥 두고 다시 이제 시내로 나와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딸을 충분히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상황을 보니까 집도 없어, 국적도 없어,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하다 보니까 뭐 못나도 애 아빠잖아요. 무능력해도 애 아빠고 그나마 또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딸을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두고 나왔던 거죠. 다시. 결국은 이제 몸도 추스리고 한 사람으로서 나도 바로 설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셨던 건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아주 젊은 엄마였을 텐데 그때도. 네, 그때가 제가 26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저의 병색을 감추고 일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쓰러진 거예요. 제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핵이라는 게 밝혀졌고 심각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제가 걸린 그 결핵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대요. 근데 폐 손상이 너무 심해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감기 걸려서 열이 났는데 그것이 폐렴으로 넘으면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딱 맞이하니까 그래도 내 가족이 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더라도 딸과 함께 죽자라는 생각으로 그 집에 있는 과정에 한국에 와 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나 너무 억울하다. 내 나이 20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전화를 했더니 한국으로 오라. 한국 오면은 암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 믿어라. 오면은 국적 주지. 그리고 오면은 안정된 생활 다 시켜주지. 너 같은 경우에는 병도 얼마든지 그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형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국형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과정에 하나님도 만나고 병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빨리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기적의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죠.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에서 그냥 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뵙기로는 말씀도 조문조문 힘있게 잘 하시는 거 보면 네. 예, 제가 보면 폐 상태도 완전히 지금 회복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확하게 한 35% 폐기능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진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하죠. 못 봤대요, 이제 저 같은 케이스를.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35% 폐로 지금 살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순간순간들이고 지금도 또 매일매일 감사한 순간을 살고 있어요. 무슨 드라마, 대하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그렇다면 뭐 고민은 대충 해결된 것 같은데 일단 엄마가 먼저 건강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30의 나이에 이렇게 단단한 심성과 또 35%의 폐로 이렇게 또 건강한 듯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단단해진 예영 씨의 말씀을 듣자 하니까 그냥 오히려 제가 다 배워야지 저희가 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 이제 삶의 모습 속에서 예, 그런 간증들을 해주셨지만 또 소소한 이 장면에 보면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될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예영 씨한테도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압니다. 그죠? 고민이 많아요. 예.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이제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이도 그 선택을 하고 네. 사실 아이가 작년에 이제 잠깐 한국에 왔던 적이 있어요. 잠깐 왔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자기는 다시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나한테 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함께 살 줄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어간에 그냥 혼자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아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러시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2살짜리는 또 사춘기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살 거야. 데리러 달라고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살게 됐으니까 꿈에 그리던 이 고민이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지만은 이게 함께 살자고 하니까 8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비워뒀잖아요. 애를. 함께 살자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구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딸이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데리고 왔어요 해서 고민이 생기면 아 딸과 함께하는 적응의 고민이겠구나 했는데 두 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고민이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12살이면 이제 또 사춘기가 막 시작이 폭발하는 됐거나 시작이. 가고 있는데 예. 저도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12살이면 이걸 쉽지 않은 시즌입니다. 예. 사실 4살에 헤어져서 뭐 중간중간 봤다고 하지만 거의 잠깐이었고 그렇죠. 어떤 서로 교감을 하거나 또 공감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아예 없었죠. 아예 없고 30에 아직도 젊은 엄마 하지만 아이는 이제 12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이제 얼추 회복을 했고 아이와 함께 대한민국에 살겠다는 그 꿈까지 이제 이루셨는데 이 다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저희가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저희가 따님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딸은 오늘 현장에 못 오고요. 예, 예. 학교에 화면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꽃단장 시작된 거죠. 딸 만나러 가는 날 엄마 선보러 가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겁니다. 아.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가 딱 들어왔을 때 와, 이게 내 방이라고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설레죠. 얼마나 설레셨을까 설레고. 진짜. 제가 다 떨려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죠.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키는 좀 더 컸을까? 옷은 어떻게 입고 올까? 깨끗하게 입었을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특히 또 조마조마했던 게 작년에 그 중국 말레이시아 네. MH370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혹시나. 정말 기다리는 사람 별 생각 다 하죠. 맞아.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832편으로 오는 그 어린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1시 5분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도착하는 거죠? 착륙을 못 하는 거죠? 한 20분 정도 더 걸려요, 오늘은. 근데 착륙됐다고 뜨질 않아가지고 지금 좀 걱정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몇 시에 자녀분 누구누구가 착륙할 것입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받은 지도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이게 비행기가 혹시 오다가 착륙을 못하는 건 아니나? 막 이런 걱정? 뭐 그런 사고들에 대한 생각이 수없이 났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버벌! 엄마도 더 큰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오, 멋쟁이네. 다 한국에서 제가 다 사서 보낸.
你红眼儿，你我看看，帅不？是不是老 beautiful 了？嗯，是不是老 beautiful 了？啥呀？你别瞅我贵也行，写在那就不能了。 오, 와, 저 감정이 실렸는데요. 저건 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어우. 몇 된 거예요? 거의 곤장 수준인데요, 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포도청에서나 볼 수 있는. 起来呀，赶紧起来，快点的。你看看几点？几点？你看看你自己看看，9点多了吧？有病吧？啊，快点的！不想几点呢？快点的！啊，你是这样送的？送的？送的？ 쉽지 않은 기상이네요. 어떻게? 아이고 집집마다 전쟁이죠 뭐 아침엔. 그래. 그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먹고 거의 점심시간까지 자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게 전투죠. 일어나라고.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막 너 진짜 이렇게 화를 내면서 화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막 화내면서 이제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 아, 감시하는 거예요? 어우. 네. 去一边好好查查。 너무 무서운데요. 어머니 조강 같으세요, 이렇게. 네. 늘 저러세요? 잘 안 씻어가지고. 你要洗头？我要洗。OK，好嘞。有2碗嘞。来，去吗？哦，疼。哪里疼？ 얼마나 이게 해보고 싶으셨겠어요 아이한테 진짜. 딸인데 또. 맞아. 어릴 때 두고 나왔으니까 자꾸 내 마음에는 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냥 그 5살짜리 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옷가게 가잖아요. 생각 없이 이제 그 한 4살, 5살짜리 애들 입는 옷가게를 가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내가 아직도 애를 그때 떠나올 때 애를 그렇게 두고 떠나왔던 게 내 마음도 편치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어디 혼자 가는 거예요? 맞죠? 혼자가 아닌데 엄마 집 따라가는데 한참 뒤에서.起来，快点的，起来。起来洗手。빨리. 요즘 뭐 집집마다 다 저러지 않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신경질 가득한 테이블. 뭘 차리셨나요? 근데 또 핸드폰 잡아야죠. 네, 그쵸? 그럼요. 네. 네.
你是长面，不烫，你吹吹，要快点，你尝。来，你自己快，给他。没有海鲜。OK。好먹어?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사춘기를 못 겪어봤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대체 뭔지 몰라요. 너무 순진하게 자라san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항심이라는 걸 못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반항심이라는 게 사실 사춘기가 반항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내가 사춘기를 모르니까 대체 왜 저러지? 예. 그리고 어떤 때 말도 시큰둥하게 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엄마를 좋아하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来韩国咋样啊？干嘛生活好不好？行啊，挺好的，一半一半吧。 이거 너무, 너무 강력한 게 정직했네요. 하는데. 예. 生活好啊，一半一半是什么意思啊？就一半好一半不好啊？啥样的好啊？吃的好啊。 아유 엄마 야. 아유. 예. 엄마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해요, 딸이. 那在中国的时候，你想过没？想过我没？没。想我了没？没有。没想吗？一点都没想过呀。还记得妈放在你手头吗？还记不记得你小时候妈把你推远了就走？记得吧？根本就恨吗？不能原谅啊？힘들죠. 나도 서운하죠, 사실은. 단지 내가 나만 살겠다고 사실 이런 일을 벌였던 건 아닌데 딸이 아직 어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짐을 지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일 가까운 엄마라는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림이가 힘들 거잖아요, 사실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딸은 또 딸대로 우리 엄마가 다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질 않아요. 해결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서로 열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지금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네요. 과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엄마와 딸이 8년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박수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영락 없이 엄마를 닮아서 아주 똘똘해요. 유림이가.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분명히 그 방법을 찾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화면 중에서 공항에서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확 안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다 전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어떤 행동일 텐데 유림이의 마음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공항에 나갔을 때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안기려고 한다고. 왜냐면 작년에 한 번 왔는데 너무 시크한 거예요. 손 흔들면서 이름을 싹 불렀는데 날 딱 보더니
이런 찬바람이 쌩 불었군요. 네, 이러고는 안 하려고 하니까 날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 기대를 그냥 접었던 거예요. 접고 나갔는데 막 달려와서 안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 기쁨을. 예.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리고 3일 뒤에 생활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저렇게 12살 된 딸을 양치질하는 것부터 지켜보고 머리를 정말 박박 감겨주시던 그 모습은 잊혀지진 않네요. 네. 거기다가 애를 깨울 때, 네. 어우, 이걸 들어서 스매싱을 날리는데, 저는 따님이 흥분인 줄 알았어요. 곤장 맞는 줄 알았어요. 예. 아, 대단하시네. 그 정도 맞고 그 정도 한 건 괜찮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엄마의 사랑 표현 방식이 조금 과하고 또 딱 엄마 스타일로 아이를 딱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서 아이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전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엄마 아빠 보시기에? 그 과격한 표현을 조금 줄이면서 네. 그래도 따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엄마는 정말 얘 먹이고 싶어서 된장국도 끓이고 가지찜이었죠. 그것도 해놓고 막 먹여주려고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면 음식 한 말 안 나거든요. 정말 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보면 엄마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딱 차려주면 진짜 많이 차리셨어. 그리고 야 먹어 이러는데 딱 보면 엄마가 좋아하는 걸 차려놨어. 아니 건강식이죠. 아, 건강식을 알아. 건강한 건 아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가지 무침 이런 거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그쵸.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치킨이거든요. 예. 이걸 딱 그거였나? 차려줘야지 그거였던 엄마랑 거예요? 그럼요 가까워지는데 이 치킨이 진리거든요. 가지가 밀린 거예요 치킨한테. 그럼요. 예. 표혜명 씨가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관계를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춘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춘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춘기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잠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 호르몬 자체가 밤에 깨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습성을 올빼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워낙 힘들어요. 이거는 뭐 다 어머니들 뭐 아버지 다 공감하신 내용일 텐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같은 프라이드던 양념이던 치킨 얘기입니까? 제공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승전 치킨. 치킨이 되세요. 야 은혜네요 치킨. 네. 아무래도 이제 엄마와 관계가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짧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나서 같이 오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 탈북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둘 중에 한 분만 북한 분이신 분이 중국에 넘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북한 아이도 아니고요. 다 중국 아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 아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무국적자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법이 바뀌어서 둘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이어도 이제 북한 분이어도 그 아이에게 이제 국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한국 국적을 주기 때문에 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한 요즘 들어온 청소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아이들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으면 실제로 중국에 남아있는 무국적자 아이들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3국 그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동남아 쪽까지도 있는 아이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법의 테두리 가운데 보호받지 못한 채 숨겨져 있는 아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도움과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한 이제 부모들이 무국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입국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법적인 무슨 제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 딸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북송돼서 영원히 소식이 없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온 경우 아이들한테다가 그 너희 엄마가 널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하는 남아있는 가족이.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는 우리 종자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데려 못 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데려오고 싶어도
사실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뭐 생사도 모르는 애들도 또 많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예, 예, 있군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연락조차 안 닿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단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민들의 아픔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 가족이 함께 왔다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예, 정말 생사도 모르고 아니면 또 중국에 있지만 데려오고 싶지만 데려도 못 오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거든요. 예, 뭐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서 이런 옷을 입고 나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도 귀향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귀향길, 귀성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귀향길이 많이 막힌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부럽죠 저희들은. 예, 우리도 저 길 속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외로움이 아마도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북한의 명절 풍경은 어떠한지, 또 북한에서 명절이란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이제 다 같이 모이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또 뭐 추석 빔, 뭐 설빔 해서 옷을 또 갖춰 입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예, 북한의 명절 하면 사실은 여기서처럼 가족이 다 모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있는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이제 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휴식하고. 왜냐하면 북한처럼 통행이 자유롭게 안 된 나라에서 명절이라고 해서 다 모인다?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있는 가족들이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 네. 또 휴식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예. 오늘 김 전도사님도 한복 처음 입으셨다고요? 네, 처음 근데 그냥 그거 입고 늘 생활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어울리죠? 예. 잘 어울리세요. 어때요? 이렇게 갖춰 입어보시니까? 그 북한에서 그 여자들 한복은 있는데 남자 한복은 우리의 그 영화 속에 항상 지주놈만 입는 것으로 나와요. 지주놈만. 그러니까 지주놈만 인식이 안 좋은 옷이군요. 예, 지주만 입는. 예. 예. 그래서 입기가 내가 지주도 아닌데 그런 생각 드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성경통교 백도학교 친구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도 명절이 어떠한지 궁금해요.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냥 사탕이랑 과자 같은 거. 사탕 과자. 네, 과자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 네. 그 추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제 생일 때보다 추석날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떡도 하시고 반찬 많이 하고 해서 배탈도 나고 제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추석 때 쓰시려고 엄마가 배랑 가위를 이제 독에 넣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놔 찬장에 넣었는데 숨겨놓으셨는데. 네, 그걸 제가 훔쳐 먹다가 독이 깨지고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 기억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 제일 같아요. 맛있는 과일이었죠. 네. 그때 훔쳐먹은 과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날이어서 네, 좋았어요. 생일 때보다 더. 네. 아이들은 그걸 참 잘 찾아내요. 뭐 넉넉하든 좀 덜 넉넉하든 명절은 이렇게 남북한 막론하고 다 그 즐거운 날이구나 이건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명절에 따님과 함께 8년 만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정말 난 엄마 노릇을 하게 되면 어떤 엄마가 될 거야 하고 결심한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릴 적에 아빠 엄마가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소리를 아빠 엄마에게 절대 안 해요. 그러고 있는 친구들에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제일 편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딸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먼저 엄마이기 전에 친구가 되어서 모든 것 힘든 거 있을 때 와서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라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낳아준 부모님께 한 번 상처를 입었고 또 키워준 부모님께 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은 좀 다른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시네요. 10대 엄마를 이제 앞으로 쭉 키워가셔야 되니까 14살도 힘들잖아요. 아직 이제 갈 길이 먼데 목사님께서 조언을 좀 주시죠. 감동적인 사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옆에서 잘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하면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네.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 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욕심들이 막 부딪히다 보니까 엄마 뜻과 아이 뜻이 이렇게 상충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면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받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저희 검사실로 갈 건데 유림이 먼저 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할 줄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어머니가 들으시면 조금 더 서운한 이야기 할게요. 이제 딸하고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자식이라는 게 내 생각처럼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유림이 자체를 알고 싶었고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딸도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